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원입니다. 손자병법 허실편에 기전승불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써먹어서 성공한 전략은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67년 6월 5일 날 이스라엘과 주위 아랍 국가 간에 6.1 전쟁이 터집니다.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해서 단 6일 만에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을 뺏어낸,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국토의 서너 배 이상을 넓혀버린 그런 전쟁이었죠. 보통 전쟁에서는 탱크가 가면 보병들이 같이 따라가거나 트럭을 타고 같이 이동하는, 그래서 기계와 보병의 합동 전술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걸 다 무시하고 탱크 하나하나가 각계 전투를 하는 보병의 이론처럼 서로가 협조 기동을 하면서 적을 부셔가는 아주 독특한 전법을 썼습니다. 이 전법을 창안한 사람은 이스라엘 탈이라고 하는 전차 부대장이었습니다. 이름도 이스라엘이었죠. 이 사람은 전차끼리의 협조 기동, 장거리 포격 등 전술을 개발을 해서 보병 없어도 탱크만 갖고 싸울 수 있는 전술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올 탱크 어택이라는 전술인데요. 6.1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 전법을 써서 시나이 반도를 파죽지세로 돌진하다 보니까 이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전법에 당황한 이집트 군대는 그냥 패주만 계속합니다. 변변하게 반격도 못 해보고 그대로 당해버린 거죠. 6.1 전쟁이 끝나서 세 개의 전술 연구가들과 그리고 세 개의 군대는 야, 이거 전쟁사를 다시 써야 된다, 새 교본을 써야 된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새 전법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문제는요, 1973년 10월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설욕전에 나설 때 발생을 합니다. 이집트는요, 몇 년간 걸쳐서 준비한 대비책이 있었습니다. 무슨 대비책이냐 하면요, 그 당시 최신식이었던, 그래서 소련에서 대전차 유도 미사일, 그 AT 세거라고 하는 것을 잔뜩 들여오고 RPG-7이라고 하는 대전차 로켓도 보병 사이사이에 촘촘하게 깔아놓습니다. 이스라엘 탱크 부대는 이번에도 올 탱크 어택을 시도합니다만 상황은 이번 달랐습니다. 풀밭에서 슉슉 소리가 나면서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화염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부대의 탱크가 속속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개전 첫날에 암논 레세프 대령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전차여단, 즉 제14기갑 여단은 56대 전차 중에서 42대를 단 하루 만에 다 잃습니다. 그리고 개전 48시간 만에 시나이 반도에 배치된 이스라엘 전차 700대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파괴가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썼던 전술이 더 이상 성공적이지 않다라는 것을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저렇게 대응책을 갖고 나왔을 거라고, 그래서 예전에 썼던 전술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대비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절대 없었겠죠. 경영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필름을 넣어서 사용하는 카메라가 일반적이었죠. 그때 전 세계에서 코닥은 최강자였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마켓시어의 90%는 코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회사는요, 1880년에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1900년 브라운이라고 하는 필름식 카메라를 처음 내놨습니다. 1달러죠. 그 당시로도 엄청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전략이냔 말이죠. 카메라는 싸게 팔아놓고 여기에다 필름을 계속 팔겠다는 것이었죠. 인화지, 필름, 소모품을 팔아서 이익을 내겠다는 전략인데 이게 아주 대성공을 거둡니다. 코닥은 이후에도 계속 발전을 해서 1935년에는 일반 사람도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코닥크롬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컬러 필름도 개발해내고 시판을 합니다. 이것도 아주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쯤에 들어오니까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물론 그 당시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찍어봐야 필름 카메라에 훨씬 못 미치는 화질의 사진이 나왔고요. 그런데 인터넷이 보급되고 PC가 보급되다 보니까 코닥도 이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느꼈든지
당시 CEO는 필름을 버리면 또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겠고, 하지만 디지털화에도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종의 짬뽕 솔루션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포토 CD라고 하는 건데요. 일종의 스캐너입니다. 필름으로 찍은 사진을 스캔을 해서 CD에 담아주는 현상소에 배치된 기계죠. 이것도 디지털 카메라가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기 시작하자 그것도 일시적인 솔루션에 그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1000만 화소 이상의 디지털 카메라가 아주 일반적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코닥은 뒤늦게나마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니콘, 캐논, 소니가 잡은 시장을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 재무 상태는 갈수록 악화가 돼서 2012년에 상장 폐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역사의 한 장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된 운명을 맞은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것은 코닥입니다. 1975년인데요. 로버트 세슨이라고 하는 코닥 엔지니어가 지금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낮은 화소긴 합니다만 1만 화소짜리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개발을 하죠. 그런데 코닥의 경영진은 이걸 보고도 네가 내놓은 제품이 우리 필름 비즈니스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발전시키지 마 하고 묻어버립니다. 일종의 내가 안 하면 남도 안 할 거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굉장히 교만한 것이기도 하고 대단한 오판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그 위대했던 기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었죠. 코닥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전승 불복이죠. 필름이라는 너무너무 성공적인, 그래서 100년 이상 코닥을 직행시켜줬던 성공적인 전략을 코닥 경영진은 계속해서 고집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도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미 과거에 썼던 전략이 용도 폐기 처분되거나 대폭 바꿔야 될 시기에 그 시기를 놓치고 오판을 한 겁니다. 네, 그 결과는 상당히 참혹한 것이었죠. 기전승불복, 과거에 성공한 전략을 무턱대고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